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바로 시작할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이 좀 계신가요? 어디서,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몇 분이 보고 계시는지 알 수가 있나? 네, 일단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웹소설 표지 일러스트를 주로 주 작업으로 하고 있는 김단우라고 합니다. 지금 20명 정도 보고 있다고 하시는데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빨리 빨리 시작해야겠어요.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웹소설 일러스트에서 배색 시안 만드는 단계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웹소설 일러스트, 표지 일러스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주소가 뭐죠? 유튜브 홍보도 안 하고 지금 방송을 시작해버렸네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제 목소리도 선명하게 잘 들리시나요? 어, 스케치는 그냥 방송을 위해서 스케치를 했고요. 원래 실제로 일을 할 때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그리지는 않는데 방송을 위해서 좀 퀄리티를 업했습니다. 보시는 분들 좀 편하시라고.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러프하게 거의 뭐 그냥 인상이랑 포즈, 구도 확인 정도만 가능한 수준으로 그립니다. 러프 단계에서도 어, 컨펌, 컨펌이 안 되고 수정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자세를 뭐 약간 그 클라이언트는 이 부분을 조금만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하시지만 그리는 저는 아예 새로 그려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그리진 않습니다. 음, 아예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그냥 제 맘대로 진행하는 거니까 많이 디테일하게 그렸습니다. 지금 방송이 처음이라 지금 너무 긴장돼요. 너무 아름답다고 말씀해주신 이이님 감사합니다. 너무 떨리는데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어요. 오늘은 배색 단계에서 완성본 진행하기 전에 클라이언트한테 내가 어떤 분위기로, 어떤 색감으로, 어떤 조명으로 완성을 할 거다. 이렇게 거의 완성본에 가까운 설계도를 보여주는 거죠. 완성본을 상상할 수 있는 설계도를. 그래서 이 단계에서 색감이 거의 완전히 지정이 되고요. 텍스처 같은 거, 뭐 이펙트 같은 게 거의 완성본에 가깝게 들어갑니다. 근데 실제 시안에서는 러프가 훨씬 단순하고 거칠기 때문에 완성본하고 좀 퀄리티가 많이 차이 나기는 하죠. 지금 보시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송을 위해서 퀄리티를 많이 올렸습니다.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러프하고 단순합니다. 지금은 이 레이어들은 지금 러프 스케치 하면서 정리를 하나도 안 한 상태고요. 네, 러프한 구상. 포즈를 컨펌 받는 거죠. 포즈랑 얼굴 인상 같은 거 컨펌을 받습니다. 레이어 정리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 스케치를 하다 보면은 러프 스케치가 이제 좀 더러워지거든요. 흰색 같은 거를 그냥 막 지우개 대신 쓰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알파 값을 따서 러프를 깔끔하게 다듬어줍니다. 이 배경 그릴 때 참고했던 이런 소스들도 싹 지우고 그래서 101번으로 제가 하고 채널로 가서 지금 흰색 그 남은 게 하나도 없이 투명하게 알파감만 따서 스케치 레이어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배경도 똑같이 스케치선만 따주고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조명 설계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그냥 톤이라는 의미로 T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쓰는데요.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회색 아무거나 깔아놓고 폴더 자체를 멀티플라이로 해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를 써야 됩니다. 빛을 참고할 자료 사진은 미리 찾아놨고요. 이제 이런 사진들 참고하면서 빛을 설계해야 됩니다. 제가 원하는 분위기의 사진들을 찾아놨어요. 약간 나른하고 한낮의 오후인데 빛이 창문을 통해 빛이 들어오고 약간 그런 분위기. 약간 어스름한 듯한데 환한 분위기. 안녕하세요. 폴픽 아카데미 김인우 원장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처음 드리는 것 같습니다. 처음 생각한 건 더 밝은 이런 환한 조명을 생각해서 자료를 찾다가
약간 노을빛이 들어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사진을 찾아놨어요. 이거는 배색 시야는 한 2가지 정도 보통 만들어서 보내드리거든요. 진짜 아이디어가 없으면 그냥 뭐 캐릭터 의상색을 바꾼다든가 그 정도 하는데, 아이디어가 좀 더 나오면 조명 자체를 바꾸거나 전체 색감을 바꾸거나 그 정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이 2번째 안으로 생각을 해놓은 거고요. 좀 환한 빛을 넣고 싶어요. 여기서 참고 사진을 깔아놓고 옆에다 이렇게 띄워놓고 이 분위기를 계속 보면서 흰색으로 빛을 이제 찾아줍니다. 이 그림 안에는 소파에 지금 2사람이 이제 포옹을 하고 누워있는 장면인데요. 전체 방의 구성을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창문이 어디쯤에 있을 것인가, 빛이 어느 쪽으로 들어오나, 그걸 막 논리적으로 막 이성적으로 막 철두철미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고, 그냥 창문이 이쯤에 있으면 이쯤에 빛을 좀, 밝은 빛들이 이쪽에 좀 몰려있으면 예쁘겠다, 이런 거를 표현을 해주는 거죠. 창문이 이 그림 안에서 위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쿠션에 안녕하세요. 쿠션 위쪽으로 빛이 가고, 해 높이 같은 걸 생각을 해야 돼요. 해가 좀 낮은 시간대면 빛이 이제 길게 들어오니까 그림자도 길어지겠죠? 그럼 이렇게 낮은 턱이 있으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빛이 맞을까? 그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넣어줘야 돼요. 근데 넣다가 그냥 화면 전체에서 디자인적으로 얘네가 밝은 명도, 센 명도가 여기, 명도 차이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이쁘겠다 싶은데 그냥 아무렇게나 넣을 때도 있어요. 보는 사람이 완벽하게 그 계산된 거를 일일이 따져가면서 보시는 분은 없으니까 적당히 예쁘게 완벽하게 계산해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바닥에도 빛이 들어오겠죠. 여기에 창문이 큰 게 있는데 가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빛이 적당히, 뒤쪽이니까 너무 또렷하지 않게 적당히 풀어주고, 얼굴 쪽은 대위가 좀 있어야 시선이 갑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뭐 저한테 궁금하신 거라든가 웹소설 표지 일러스트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방송 보시면서 뭐 아무 때나 질문해 주시면 대답을 해드릴게요. 방송을 좀 명랑하게 이끌어 나가고 싶은데 긴장돼서 목소리가 명랑하게 안 나와요. 네, 초반에 조명 설계할 때는 색이 있으면 이제 처리해야 되는 정보가 너무 많아지면 계산하기 힘들어서 초반 단계에서 그냥 흑백으로 진행을 하고 조명 설계를 하고 글레이징으로 색을 얹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좀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편이에요.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계산이 안 돼요. 묘사 연습? 묘사 연습은 관찰과 모작. 이 두 가지 방법이 최고죠. 옷주름 같은 건 사진 모작도 좋은데 저는 그 마스터 스터디라고 그 고전 명화들 있잖아요. 그런 그림들 참고도 많이 했어요. 특히 손가락 묘사 같은 거는 고전 명화들 참고하는 게 진짜 좋더라고요. 손가락이 디테일을 살려야 되는데 사진을 보고 그리면 또 너무 작은 붓으로 너무 디테일하게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명화 같은 걸 보면 그 작가들이 전체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디테일을 잡아서 적당히 묘사된 그 감각을 배울 수가 있죠. 사진 참고도 하고, 사진 모작도 많이 하고, 관찰도 중요하고, 그 두 가지는 뭐 기본인데, 고전 명화들 많이 보고, 따라 그려보고, 내 그림 그릴 때 참고도 하고,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작가 이름을 까먹었네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따가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웹소설 표지 외주의 경우 한 장의 작업 기간은 얼마 정도로 잡으시나요? 한 달의 작업량 정도가 궁금합니다. 한 장 작업 기간 저는 한 달? 근데 길면 또 몇 달씩 걸릴 때도 있어요. 그 한 장을 하면서 다른 것도 이제 계속 중간중간 같이 진행해 나가니까 오로지 그 하나만 딱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서 두세 달까지 걸릴 때도 있고, 일단은 한 달을 잡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장만 하진 않는다는 거. 뒷계산하는 일이 어려운데 이건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요? 뒷계산 어렵죠. 이거는 사진 자료 진짜 많이 보고, 아니 그 빈 모작을 해봐야 돼요. 내 그림 그릴 때도 사진 자료를 진짜 많이 봐야 돼요. 저는 그 연습을
외주 작업할 때 그 외주 작업을 위한 연습을 따로 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실전에서 그냥 연습과 완성을 그냥 실전에서 다 해버리는데 계속 그 실전용 그림으로 참고 자료 뭐 이것도 해보고 안 하면 또 처음부터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사실 외주를 계속 하다 보면 연습할 시간을 따로 내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는 것도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빛을 그리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분위기를 내고 싶다 이 감정이 먼저 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내고 싶은 분위기가 있을 때 그럼 이럴 때 다른 작가들은 어떤 조명을 사용하지? 이게 궁금해지잖아요. 그럼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조명 설계를 해야겠다. 빛과 그림자를 그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뭘 해야 될지, 뭘 찾아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자료 찾기도 힘들죠. 그런데 내가 표현하고 싶은 분위기가 있어. 막 말로 표현이 잘 안 돼도 막 뭔가 아련하고 막 이럴 때 이런 색감에 이런 공기의 흐름 이런 게 있으면 그런 자료 그림 찾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공통점을 또 찾을 수가 있죠. 이 사진과 그림들에서 이런 분위기가 나는 이유. 그러면 그런 표현을 하려면 빛과 그림자가 어때야 되는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되죠.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 그때야 이제 비로소 뭘 공부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빛 계산하는 일이 어려운데 대답이 약간 막연하긴 하네요. 공부할 때 자료 사진을 진짜 많이 찾아보세요. 내가 원하는 분위기의 자료 사진을 진짜 많이 찾아보세요. 근데 이론 공부도 중요하죠. 이론 공부는 그림 그릴 때 그냥 기본 베이스로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론 공부를 안 하면 아무리 좋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해석이 안 되면 표현도 할 수가 없어요. 해석하는 능력이 또 따로 있고 표현하는 능력이 따로 있는데 일단 1단계 해석을 위해서 이론 공부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론도 뭐 용어를 막 딸딸 외우고 막 수학적으로 그걸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정리 있는 이론을 그냥 처음부터 한번 훑어보는 과정이 꼭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거쳐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일단 한 번은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2인 포즈들이 정말 자연스럽고 그림의 분위기가 잘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연습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2인 포즈 2인 포즈 진짜 저도 진짜 많이 힘들어했어요. 2인 포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생각하고 공부하게 된 게 저도 웹소설 표지 그리면서 시작하게 됐는데 초반에는 그냥 의자에 앉아있는 것도 그냥 서 있는 것도 두 사람이 서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막 붕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공간에 대한 그 인지가 안 돼서 그 공간을 구성할 때 머릿속에 공간을 떠올리는 습관이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초반에는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연습을 한 게 일단 인처 공부를 그냥 처음부터 시작을 했죠. 인처 책을 한 3권 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 그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요. 정말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인처 공부를 일단 어쩔 수 없이 했고 크로키를 저도 좀 습관적으로 크로키를 어릴 때부터 계속 해와서 완전히 좀 완성화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크로키를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그리는 거예요. 그냥 사진 보면 대충 비슷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제 스스로 공부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크로키를 좀 많이 안 하게 됐었는데 이 두 사람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포즈를 그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나서부터는 애초에 크로키를 두 사람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포즈 크로키를 해야 된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됐어요. 애초에 크로키를 두 사람이 얽혀서 이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거를 크로키를 해야 되고, 왜냐면 혼자 서 있을 때랑 무게중심이 달라요. 그 감을 익혀야 돼요. 그 감이 없으면 진짜 뻣뻣하게 나와요. 습관대로 사진 자료가 아무리 좋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론이 없으면 해석이 안 되니까 아무리 좋은 자료 사진이 있어도 해석이 안 되니까 표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맨날 하던 사람이 혼자 막 멋진 포즈 취하고 있는 이런 크로키가 아니라 애초에 막 두 사람이 포즈를 취하고 있는 그런 사진을 크로키 연습을 시작하면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지금도 저도 많이 힘들고 스케치 하나 할 때마다 막 자료 사진을 막 몇백 장씩 찾아보고 관찰하고 도대체 이 느낌을 내려면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맨날 갈아엎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기본 인체 공부, 뭐 1인 크로키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하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2인 상호작용 포즈 크로키를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내가 뭘 그리고자 하는 게 있어야 내가 뭘 모르는지 알 수 있어요. 뭘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공부가 안 됩니다. 뭘 모르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혹시 드로잉도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거라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투시에 맞춰 사람을 그리면 엄청 어색해 보여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건 근데 저도 진짜 많이 겪어봤어요. 막 계산된 상태로 그림을 막 그리다 보면 너무 뻣뻣해져요. 자연스러움을 잃고. 그래서 시안이 아니라 잠시만요. 대답하다가 아래의 질문을 읽어버려가지고 잠깐만요.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투시에 맞춰서 사람을 그리는 게 엄청 어색해 보일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수시에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어, 기본적으로 인체 공부를 그냥 쭉, 이건 뭐 기본적으로 그냥 쭉 하는 거고, 내 창작 그림 그릴 때 어색해 보이는 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이건 크로키를 많이 해봐야죠. 투시 자체가 어색한 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화각이 있는데 그 화각이 아닌 투시를 잡아놓은 걸 수도 있어요. 이건 약간 실제로 그림을 봐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슷한 내가 그리고자 하는 화각의 사진 자료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색해졌을 때 자연스러워 보일 때까지 계속 고치는 편이에요. 투시에 꼭 맞춰야 된다 이런 강박을 좀 버리고 어, 전체 큰 사람이 지금 위치해 있는 바닥 정도만 바닥이랑 벽 정도만 이제 생각을 하고 투시를 이렇게 완벽하게 잡으려고 하질 않는 거죠. 이거보다는 자연스러운 맛이 더 중요하니까 비슷한 화각의 사진 같은 걸 찾아서 크로키를 하고 다시 내 창작 스케치로 넘어오면 약간 그 크로키 할 때 자연스러운 맛이 감각이 남아 있어서 내 그림에도 좀 도움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내가 지금 계산한 투시에 무조건 맞춰야 돼. 이 생각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료 참고는 단실사나 실사를 하면은 자료 참고는 무조건 해야 되죠. 우리가 모든 사물이나 모든 사람의 막 그 완벽한 생김새 같은 걸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딸딸딸 외울 수가 없으니까 어떤 자료를 어떤 때에 찾을 것인가 그거를 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누님 혹시 지금 투톤 위에 묘사를 쌓아가시는 건가요? 셔츠나 피부같이 본래 하얀 부분은 하얗게 다시 밑색 깔고 글레이징 작업하신다고 했는데 빗 작업을 먼저 꼼꼼히 하셔서 밸류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투톤이의 묘사를 그냥 이 회색으로 그냥 쭉 깔고 제일 큰 중요한 빛이 어디에 있는지 보통은 이렇게 좀 툭툭툭 때리는 편인데 지금 약간 말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쓸데없이 디테일을 파고 있네요.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평소에는 먼저 빛 표현을 이렇게 하고 글레이징 하면서 영도는 또 그때 가서 조절을 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큰 빛만 생각해요. 계산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한꺼번에 계산을 하려다 보면 과부하가 걸려서 작업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선택해야 되는 것에 가지수를 이제 좁혀놓고 최소한의 단위에서만 계산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지금 셔츠를 이렇게 흰색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그냥 빛을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 나중에는 이 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흰 셔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작업할 때 크게 확대를 할 때도 저는 이제 이렇게 작은 이 정도 사이즈로 다른 모니터에 띄워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어요. 전체 모습을. 이렇게 작은 모습을 계속 확인을 안 하고 그리면 저도 모르게 갑자기 한 부분에 꽂혀서 그것만 막 갑자기 묘사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항상 띄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빛도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느낌만 확인하는 거죠. 그다음에 빛 조각들 조금 떨어져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려보겠습니다. 이 정도 표현을 하고 스케치 라인 너무 진한 부분을 줄여주고 빛이 제일 밝게 때려주는 부분을 표현하려고 컬러 닷지 모드로 영역을 좀 잡아줍니다. 노멀 채색? 노멀 채색이 무슨 말이죠? 스케치를 덮으면서 채색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어떤 채색이든 큰 빛은 무조건 먼저 잡게 되지 않나요? 저는 지금 이제 계산할 때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 때문에 회색 톤으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이게 컬러가 있어도 큰 빛을 덩어리로 잡는 거는 모두 마찬가지 아닌가요? 끝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색을 얹어줄까요? 글레이징 할 때 저는 오버레이로 일반 채색 회색 톤이 아닌 일반 채색으로 시작할 때도 그렇죠. 어쨌든 빛을 먼저 잡아야죠.
아, 그, 고유색 먼저 붓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순서가 약간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빛을 잡는 단계는 초반 단계에 일단 들어가는 게 맞죠. 오버레이랑 멀티플라이. 오버레이랑 멀티플라이를 써서 색을 바꿔보겠습니다. 폴더에다 블렌딩 모드를 폴더에다 먹여주면은 이 안에서는 레이어가 쌓여도 노멀 레이어처럼 쌓이는데 최종 결과물만 멀티플라이가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색 얹어줄 때는 빨리빨리 합니다. 이때는 뭐 고민을 많이 안 하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 빛에 의해서 바뀐 색이 아니라 그냥 고유색, 고유색을 막 부어줍니다. 이때는 생각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붓고 나서 천천히 바꿔주면 돼요. 소파를 소파 일단 놓고 오버레이로 시작을 하는데 멀티플라이에 붙고 있었네요. 오버레이로 밀어주고 아직 패션은
아, 초반에 엄청 중요한 단계를 하나 빼먹었네요. 배경이 지금 비쳐 보이는 상태여서 인물 마스킹을 제일 먼저 해주는데 제가 까먹고 안 했습니다. 배경이 비쳐 보이지 않게 인물 마스킹을 서둘러서 흰색으로 깔아줍니다. 배경 가려지게. 바닥은 오버레이를 색 깔아주고 이제 색을 맞춰줘야 돼요. 원래 의도했던 색감에 맞게. 처음부터 저는 완벽한 색깔로 맞춰서 넣지 않고 그냥 일단 때려놓고 때려놓고 조정해 나갑니다. 그리고 처음에 각 요소들의 명도 차를 완벽하게 계산한 게 아니고 큰 빛만 큰 빛의 크기만 지정해 준 거라서 너무 밝고 명도가 지금 엉망진창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멀티플라이 폴더에서 색을 얹어줍니다. 퓨 세츄레이션 메뉴에서
색을 막 바꿔가면서 확인을 합니다. 적당히 톤 다운을 시키고 컬러 루커브로 그 전체 톤을 좀 바꿀 때도 있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지만 뭔가 진행을 해야 될 때. 이렇게 전체 톤을 바꿔줍니다. 바꾸면서 내가 원래 의도했던 색하고 가까울 때 멈춰놓고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만지는 거죠. 그 필름 사진에서 예전 필름 사진들은 브랜드마다 고유의 색감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흉내내주는 그 모드들이 들어있어요. 처음부터. 그것들 적용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색감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약간 오퍼시티 조정도 해가면서 이용하면 좋습니다. 들판, 벚꽃, 단풍 같은 배경들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런 배경들은 거의 사진 소스예요. 사진 소스들을 또 막 무수히 찾아서 그 인물 밖으로 적절한 각도가 되게 또 무한 합성을 하는 거죠. 보통 무료 사진 어, 다운로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무료 사진 다운로드 받는 원스플래시닷컴 아니면 픽셀즈닷컴 이런 데서 온갖 키워드로 무한 검색을 해서 배경을 만듭니다. 배경도 너무 실사는 안 돼서 약간 합성을 해놓고 리터칭을 좀 해야 돼요. 약간 블러 처리하고 텍스처 합성하고 각도가 또 사진 하나만으로 완벽한 각도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거 그냥 거의 사진 합성입니다. 배경은. 잔우님 특유의 색채랑 분위기 너무 좋은 듯. 감사합니다. 강경님 감사합니다. 배경사진 자료 찾을 때는 투시 맞추는 게 제일 까다로운 것 같아요. 사진만 봐서는 근사하고 내 그림에 어울릴 것 같은데 투시가 안 맞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색감이나 이런 거는 다 조절할 수 있는데 투시 맞추는 게 정말 까다롭습니다. 그냥 꼼꼼하게 안 봐도 일반 독자들이 봐도 어색하다 이게 바로 느껴지는 부분이라서
마스킹 튀어나온 부분이 너무 거슬려서 정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편하게 질문해주세요. 자, 색감 공부는 어떻게 진행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특유의 편안한 색감이 너무 예뻐요. 저는 색감을 빛이 환하게 들어오거나 조명을 다채롭게 쓴 그림이나 사진을 예전부터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런 그림,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보고 엄청나게 많이 모아왔었어요. 그래서 웹소설 표지 일러스트 그리면서 그런 부분을 표현을 하면은 좀 다른 그림보다 좀 돋보일 수 있겠다. 이걸 좀 나의 강점으로 만들어보자 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많이 보고, 많이 따라하고, 많이 참고했습니다.
색을 어느 정도 올리고 나서 셀렉티브 컬러 레이어를 하나 올려가지고 전체 색감을 약간 통일을 해줍니다. 색감 따로따로 올리면서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색들이 조화롭지 못하고 좀 칠 때가 많아요. 이거를 셀렉티브 컬러 기능으로 좀 손쉽게 통일감을 줍니다. 여기서 정해진 색들은 뭐 지금 레이어가 다 분리가 돼 있어서 얼마든지 중간에 바꿔볼 수 있어요. 지금 뒤에 쿠션이랑 옷이랑 색이 똑같아져가지고 약간 고민이 되는데 스크린으로 빛이 반사돼서 뿌옇게 흐려지는 걸 표현을 해볼게요. 스크린 모드로 바꾸면 지금 제가 선택한 색보다 명도가 낮은 부분에만 색이 묻어서 화면을 환하고 뿌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빛이 반사돼서 뿌옇게 화면에서 흩어지는 표현할 때 많이 써요. 레이어 스크린 모드를. 빛이 세게 떨어지는 부분에 스크린 모드로 색감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스케치 선이 검은색이라서 전체 색감을 좀 탁하고 칙칙하게 만들고 있어서 이때도 스크린 모드를 많이 이용을 해요. 스크린 모드 아니면 라이튼. 이 라이튼이랑 스크린 모드는 제가 선택한 색보다 명도가 낮은 부분에만 작용을 해서 그 부분에만 색깔이 묻기 때문에 검은색 날려줄 때 이용하기 좋습니다. 아까 방송 끊겼을 때 새로운 방송으로 못 오신 건가요? 잼돌이님? 아까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시 봐주셔서 감사해요. 얼굴은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셨나요? 얼굴의 형태와 비율을 예쁘게 잡는 게 어려워요. 얼굴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면 머릿속에 예쁜 얼굴이란 데이터가 많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리려고 하면 데이터가 없으니까 판단 기준이 없고 그래서 예쁜 얼굴로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냥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예쁘다고 하는 얼굴들 사진을 많이 찾아봤죠. 그래서 그 얼굴들의 자료 사진도 많이 모으고 비교도 많이 하고 머릿속에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죠. 야, 무조건 이 비율이 맞다, 이 형태가 맞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예쁨에 대한 기준, 판단 기준이 저한테 있어야 그려놓고 내가 그려놓고 어떻게 고쳐야겠다. 이 얼굴은 이 느낌이 나오려면 그 예쁜 얼굴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으면 그런 느낌으로 바꾸려면 이렇게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나오는 거죠. 그 데이터가 없으면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려놓고 수정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 기준을 그냥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예쁘다고 일컬어지는 얼굴들을 많이 보고 참고도 많이 하고 그런 사진들 이제 막 모아놓고 제가 그리고 싶어하는 각도를 명확한 이미지? 아니면 원형 롤모델? 하나의 얼굴만 보는 건 아니고요. 다양하게 보는 거죠. 제 기준점을 만드는 거죠. 사진을 한 사람만, 그 얼굴만 한 명만 판다 이런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보는 거예요. 막 몇백 장, 몇천 장씩 이제 사진을 보고 모작도 많이 해보고 예뻐 보이는 얼굴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거죠. 내 머릿속에. 내 그림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 저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네. 머릿속에 이제
평가 기준을 제 스스로 만드는 좀 긴 과정이죠. 데이터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이펙트는 평소에 무료 텍스처 사이트에서 평소에 많이 모아놓은 것들 중에서 골라서 쓰겠습니다. 렌즈 플레이어 무슨 말이죠? 포샵으로 타 이미지를 수정, 추출 및 삽입? 이거 지금 쓰고 있는 사진들은 텍스처 랩스라는 사이트에서 상업적 사용 가능하도록 다운로드 가능하게 되어 있는
텍스처들입니다. 텍스처 랩스.com인가? 그런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런 렌즈 플레이어 같은 걸 자료로 올려놔서 이걸 가공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색감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냥 분위기를 먼저 확인하고 그 상태에서 색감을 바꾸는 게 오히려 더 빠를 때가 있어서 저는 이펙트도 색감이 완료 안 된 상태에서도 이펙트나 스크린 모드로 바로바로 확인을 합니다. 네, 저는 포토샵 기본 렌즈 플레이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선명해서 제가 그리는 터치랑 좀 이질감이 들어서 기본 렌즈 플레이어를 별로 안 좋아하고요. 텍스처 랩스에서 다운받는 이미지들은 약간 색수차라고 사진 용어에는 그렇게 말하는데 색들이 약간 좀 지저분하게 어긋나 있어요. 이런 게 좀 재질감이 느껴져서 오히려 그림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렌즈 플레이어 텍스처를 다운받아서 합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언스플래시닷컴이나 픽셀즈닷컴에 들어가서 렌즈 플레이어 아니면 보케 이런 걸로 검색을 하시면 이런 텍스처 자료를 많이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 사이트들에서는 또 상업적 이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합성해서 가공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텍스처들도 스크린 모드를 이용해서 스크린 모드 아니면 라이튼을 이용해서 약간 어두운 쪽에 집어넣어줘야 형태가 좀 잘 보여서 이리저리 사이즈도 바꿔가면서 확인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분위기에서는 공기 중에 먼지가 떠다닐 때 그 먼지들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디테일을 좋아해서 파티클, 먼지 파티클 소스를 합성을 해볼게요. 자세히 보면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보이죠? 자세히 보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자세히 봐야만 보이는 작은 디테일들. 이런 디테일을 좋아합니다, 저는. 저도 반짝이 좋아요. 반짝이도 포토샵에서 기본 브러쉬로 찍으면 너무 선명해서 전체 그림하고 좀 이질감이 드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텍스처 사이트에서, 이건 픽셀즈닷컴에서 다운받은 소스네요. 픽셀즈닷컴에서 다운받아서 그런 사진 소스를 이용하는 게 좋더라고요. 이런 사진 소스들은 크게 보면은 좀 디테일이 약간 뭉개지거나 색수차 일어나서 색들이 좀 어긋나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게 그림에 합성됐을 때 디테일이 좀 더 풍부한 느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부드러운 느낌을 항상 지향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하면 또 그리면서 중요한 부분들에서 시선을 빼앗길 수도 있으니까 너무 지저분해 보이지 않게 인물이 돋보여야 되는 부분은 살짝 반짝이를 없애줍니다. 주변부로 반짝이를 약간 몰아줍니다. 네, 저도 많이 실패를 해보고 늘 이제 업로드 된 후에 아차 하죠. 아, 저건 과했다. 아니면 출판사나 클라이언트 분들이 이제 피드백을 주시죠. 이건 너무 과하다. 그럴 때 피드백을 듣고 정신을 차립니다. 아! 내가 여기에 또 빠져가지고 너무 과하게 넣었구나. 제가 좋아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필름 사진 분위기를 내는 걸, 필름 사진 자체를 좋아하고 필름 사진 분위기를 내는 걸 좋아하는데, 그 필름 사진에서 필름 현상하기 전에 필름에 빛이 들어가면 붉게 필름이 변화할 때가 있거든요. 그걸 그리면서 표현해주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이건 뭐 그냥 제 쪼인데, 약간 이렇게 필름이 현상 전에 빛이 새어 들어가서 붉게 변해서 인화할 때 그 빛이 들어간 부분이 표현된 것 같은 그런 필름 사진 흉내낸 이 느낌을 좋아합니다. 이런 건 뭐 피드백을 받고 빼달라고 하면 빼죠. 들어간 게 좋으면 일단 넣고 봅니다. 그 보케나 렌즈 플레이어 자료 다운받으실 때 이렇게 그
기본 원 형태들이 막 겹쳐져 있는 사진들을 그냥 사진으로만 보면 예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림을 사용해 보면 이렇게 겹쳐져 있는 렌즈 플레어들은 잘라서 쓰기 진짜 애매해요. 거의 쓸 데가 없어요. 그냥 하나씩 똑똑 떨어져 있는 사진들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똑똑 떨어져 있어야 구석에 쓰고 주변부를 지워주기 좋아요. 그 필요한 부분에만 집어넣기 좋아요. 실제로 내가 눈으로 보고 이거 텍스처로 쓰기 좋아 보이는데 하는 거랑 그림에 합성을 해보고 예쁘다, 괜찮다 생각이 드는 거랑 좀 다릅니다. 실제로 해봐야만 경험치가 쌓여서 잘 고를 수 있어요. 일단 예뻐 보이는 거 다운 받아놓고 바로바로 써봐야 돼요. 아니면 이게 실제로 쓰임새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사진으로만 봐서는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스크린 모드도 많이 쓰고 컬러 답지도 가끔 씁니다. 진짜 그 흰색, 검은색이 또렷한 사진에만 쓸 수 있는데 네, 저는 이펙트 넣을 때 렌즈 플레어나 반짝거리는 이펙트 넣을 때 거의 사진 소스로 활용합니다. 브러쉬로는 제가 원하는 그런 약간 사진 같은 필름 사진 같은 재질감이 표현이 잘 안 돼요. 도움이 되고 있다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네, 나른한 오후의 낮잠을 의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해가 환한데 오후에 약간 환하지만 해가 약간 길어졌을 때 폴더명은 그때그때 잘 분리해서 정리를 해줘야 본 작업 들어갔을 때 진행하기 좋아요. 여기서 레이어를 많이 어지럽혀 놓으면 본 작업 들어갔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리를 잘 해놔야 됩니다. 제일 선호하는 빈 무드는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작업할 때도 이 분위기를 그리고 있는 거고 제가 제일 선호하고 자료 사진도 많이 찾아봤고
정보가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약간 뭔가 아련하고 막 아슬한 나른한 느낌, 그런 느낌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색감을 약간 바꿔볼까요? 지금 빛을 완전 새로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색감을 통째로 바꿔보겠습니다. 포토 필터도 가끔 쓰고요. 컬러 룩업, 포토 필터, 셀렉티브 컬러, 이 세 가지를 막 뒤섞어가면서 쓰고 있어요. 완성하고 나서는, 네, 뭐, 태블릿이나 핸드폰이나 여기저기서 이제 JPG로 저장해서 축소시켜서 확인을 해보고, 모니터도, 모니터를 제가 3개를 쓰고 있는데, 3개가 다 색감 조정이 좀 엉망진창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의 완벽한 화면을 추구를 하지를 않고, 어차피 보는 사람들도 다 막 제각각의 컬러 설정을 하고 있으니까 어디서 봐도 너무 이상하지만 않게 보이자, 그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색감이 이상하면 클라이언트 분들이 이제 또 피드백을 주십니다. 뭐 노란색이 너무 강하다, 뭐 빨간색이 너무 강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클라이언트의 기준에 맞춰서 색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독자분들이 이제 다 모바일 환경이 너무 핸드폰들이 이제 제각각이라서 어차피 최종 결과물이 출판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완벽한 상태에서 완벽한 색감을 추구한다, 이런 거 자체가 없어요. 그림이 안 그려질 때 어떤 식으로 휴식을 하시나요? 또는 안 그려져도 그대로 진행하시나요? 안 그려질 때 일로 받은 그림을 일을 하는 거면 안 그려져도 이제 울면서 그냥 그려야 되고, 보통 안 그려질 때는 이제 출판사에 사과 메일을 드리면서 마감 기한을 못 지킬 것 같다고, 어느 정도까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그림이 그려질 때까지 계속 고쳐요. 안 그려진다고 안 그릴 수가 없어서.
근데 뭐 하루 종일 그리고 뭐 그러진 않고요. 저희 일하고 쉬는 시간을 분리해 놓지 않으면 이제 번아웃 오거나 뭐 정신적으로 이제 크게 타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회사 다니는 분들 타임라인처럼 아침에 보통 9시에 작업 시작해서 점심 먹고 점심시간에 또 뭐 1시간 정도 쉬고 5시나 6시쯤에 퇴근이라고 공식적으로 지금부터는 퇴근이다 하고 마음을 먹고 그 후부터는 재생활합니다. 그런 식으로 뭐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이제부터 쉰다 이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을 그런 루틴하게 살고 있어요. 안 그려질 땐 그래서 그냥 한다. 왜냐면 일이라서. 타블렛은 펀타블렛이랑 액정 타블렛 중에 어떤 거 쓰시나요? 저는 액정 타블렛 신티크 24인치 쓰고 있습니다. 펀타블렛도 있긴 있어요. 왠지 펀타블렛 쓰면 잘 그려질 것 같아서 어느 날 갑자기 꽂혀가지고 샀는데 그냥 기분 탓이었고 액정 타블렛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저는. 이펙트나 보정은 묘사 다 진행한 후에 올리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먼저 무드 잡아놓으시고 묘사 진행하시나요? 어, 이게 배색 시안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이 단계에서 배색 시안을 보내드리면 이제 피드백이 오고 수정 과정 거쳐서 컨펌이 나면 그 후에 이걸 이제 배색 시안을 띄워놓고 완성을 진행합니다. 이 느낌이 나되 디테일에 이제 완성도를 올리는 거죠. 지금 과정이 중간 과정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 배색 시안을 받아보고 이런 식으로 완성본이 나온다는 얘기군요. 이렇게 이 색감으로 이 분위기를 진행해 주세요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서 저는 이제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은 오늘 방송을 위해서 제가 스케치를 좀 디테일하게 올린 편이고 실제 작업에서는 스케치가 이렇게 디테일하지 않아요. 색감 올리는 거는 거의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감 올려서 빛 설계하고 색감 올리고 이 과정은 완전 똑같습니다. 스케치만 더 디테일합니다, 지금. 출퇴근 시간이 있군요. 너무 좋은 루틴이네요. 역시 안 풀려도 그냥 한다가 답이군요. 근데 휴식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정신력이라는 게 매일매일 휴식을 취해줘야지. 그냥 어느 날 뭐, 한두 달 쉰다. 그리고 뭐, 또 막, 몇 개월 또 빡세게 달린다. 이렇게 한다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무드를 잡고 이후 단계로 진행하며 밀도 올렸을 때 미리 무드 잡아놓았던 단계랑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저도 이거 초반에 이런 실수를 많이 했었는데 배색 시안 통과가 되면 그 시안을 JPG 파일로 파일이 이제 무거우면 컴퓨터가 힘들어하니까 JPG 파일로 만들어서 저랑 항상 띄워놓고 완성작이랑 그 배색 시안작이랑 같이 띄워놓고 완성될 때까지
그 모든 시간을 비교해 가면서 계속 그립니다. 회색 시간을 무조건 띄워놓고 같이 봐요. 달라지면 돌아가서 달라진 부분 없고 배색 시안처럼 그립니다. 이건 뭐 개인작이면 배색 시안처럼 안 나와도 달라져도 그냥 제 마음에만 들면 상관없지만 일로 하는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배색 시안에서 배색 시안이 좋다 그 확답을 내린 상태인데 그 배색 시안대로 안 하면 안 되죠. 그럼 이제 클라이언트가 뭐야? 난 그게 좋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다시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초반에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배색 시안을 띄워놓고 계속 비교하면서 그리는 습관이 좀 나중에 생겼어요. 이런 실수를 계속 저지르고 똑같은 피드백을 계속 받다가 배색 시안을 그냥 계속 띄워놓고 계속 비교하면서 여기서 벗어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배색 시안대로 왜 안 하셨죠? 이런 피드백을 안 받게 됐습니다. 네, 배색 시안대로 해야 돼요. 왜냐면 거기서 컨펌을 받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이미 배색 시안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약간 뿌옇게 나왔는데 이럴 때는 커브 레이어를 올려서 명도를 약간 조절을 해줍니다. 커브도 진짜 많이 써요. 작업 중간중간에 부분 중간 톤 같은 게 이제 너무 튈 때 있는데 그럴 때 커브로 섬세하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배색 시안은 색감을 그 빛 자체를 아예 뭐 새롭게 바꾸는 경우 아니면 색감만 조절하는 경우에는 배색 시안을 조금 여러 개를 만들어요. 이제 클라이언트가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게 해야 되는 거죠. 약간 비즈니스 요령입니다.
벌써 59분이네요. 방송을 끝마칠 때가 됐습니다. 오늘 웹소설 표지 일러스트에서 분위기 내기라는 주제로 그 내색 시안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렸고요.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방송이 좀 어떻게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프로픽 아카데미에서 12월 7일부터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고요. 방송은 가끔 하게 될 것 같아요. 프로픽 방송을 통해서. 네,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때도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방송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저녁 되세요.